기사 쪽 조건부 레벨 2 풀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충분히 읽어보셨죠? 읽어보고 이제 설명 들어야지 됩니다. 여기 레벨 2는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자, 정의역 공역 문제 읽어보시고 여기 F1, F3가 4를 만족시킨대요. 근데 이런 함수 중에서 이것을 또 만족시켜야 되고 그게 1대1 대응일 확률을 구하라 그럽니다. 우리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선 요것을 만족하는 요것과 요것을 만족하는 게 몇 개나 있는지를 알아낼 거고 그 유형도 두 가지를 좀 구분을 해볼 거예요. 우선 F2는 4로 가니까 이건 고정합니다. 그냥 바로 고정해서 F2는 F4로 가는 건 변함이 없음. 그래서 이렇게 가버려요. 가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F1하고 그 다음 F3을 이렇게 구분을 할 거야. 근데 두 가지 구분을 해야 될 것 같아. 왜 그러냐면 이 문제 살짝 봤더니 1대1 대응이란 말이 나왔잖아. 1대1 대응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 같으니까 1대1 대응이 아닐 경우 1대1 대응이 아닐 경우는 사실은 더해서 2가 더해서 이거 둘을 더해서 4가 되는 거니까 이게 많이 갈 수가 없거든요. 그죠? 두 번 해서. 그럼 그건 뭐밖에 없냐면 지금 여기하고 이렇게 가는 경우밖에 없어. 즉 F1도 F3도 2로 가는 경우밖에 없어. 그렇죠? 그래서 요 경우 2하고 2인 경우 이렇게 될 거고 나머지는 이제 이런 경우죠. 만약에 얘가 1로 갔을 땐 F3은 3이 되고 F1이 3으로 가면 F3은 1로 가는 요 케이스야.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따로따로 계산해서 요 함수를 찾아볼 예정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선 위에 거부터 잠깐 해볼까요? F1이 갈 수 있는 자리는 지금 보니까 두 가지 갈 수 있죠. F1이 두 가지를 갈 수 있어. 그럼 두 가지 가고 F3이 가는 경우는 F1이 간 자리 빼고 가는 거니까 똑같이 이제 한 가지라고 보면 됩니다. 피해 가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에 2는 4로 갔죠. 남아있는 건 지금 4하고 5가 어디로 가겠는데 이건 그냥 단순 함수였기 때문에 4가 갈 수 있는 자리 5자리, 그 다음에 5가 갈 수 있는 자리 5자리 이렇게 해서 계산해보면 요게 50까지가 나와요. 그쵸? 자, 두 번째 케이스는 이건 50까지지만 두 번째 케이스는 F1도 2로 가고 F3도 2로 가. 이게 다 2로 가요. 그렇게 되면 2도 여기로 갔으니까 상관없이 이때는 4하고 5가 가는 장소는 4하고 5는 거리낄 게 없죠. 그래서 이 경우는 1도 2로 가고 3도 2로 가고 다 결정이 됐어. 4하고 5만 결정하면 되는데 4하고 5는 5가지 갈 수 있고 4가 5가지 갈 수 있고 5도 5가지 갈 수 있어. 그래서 여기 몇 개다? 25개야. 결과적으로 보면 이 앞부분을 만족시키는 거는 몇 가지라고 봐야 돼요? 75가지가 돼야 돼요. 그렇죠? 앞부분을 만족시키는 건 75가지야. 근데 이때 1대1 대응인 확률을 구하라 했으니까 이제 1대1 대응이 몇 개나 있는지만 알아내면 이 문제는 풀게 되겠네. 그치? 1대1 대응을 한번 볼까요? 근데 이 아랫부분 있잖아, 요거. 이게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 이건 해보나 마나 1대1 대응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요 아래 케이스는 존재하지 않은. 그러면 위에 케이스에서만 존재한다는 얘기인데 위에 케이스에서는 얘가 1로 갔을 때 요거 이렇게 갔을 때 두 가지가 케이스가 나와. 그래서 여기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잠깐만. 1, 2, 3, 4, 5, 1, 2, 3, 4, 5에서 2는 4로 간다고 했으니까 그럼 1이 갈 수 있는 자리가 1로 가든지 아니면 3으로 가든지 하냐. 그래서 1이 갈 수 있는 건 두 가지. 예를 들어서 1이 1로 갔다고 하자. 그 다음에 3이 갈 수 있는 거는 1이 간 자리 피해서 1로 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한 가지. 이제는 4하고 5가 남았는데 아직 4하고 5가 갈 수 있는 자리는 1대1 대응이면 하나씩은 다 가야 되니까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동시에 다른 거랑 같이 갈 수 없죠. 그래서 4가 갈 수 있는 자리가 두 자리가 되고 5는 4가 간 자리를 빼고 갈 수밖에 없으니까 1로 가야 돼요. 한 가지죠. 그래서 몇 가지밖에 없다? 네 가지밖에 없다. 따라서 이런 케이스를 만족하는 건 75, 1대1 대응은 4개. 그러면 75분의 얼마? 4가 답으로 나오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문제를 읽어보면 이게 딱 읽다 보면 이건 조건부 확률 문제라는 게 딱 눈에 들어오죠. 근데 그 문제 중에서도 조금 어렵죠. 왜 그러냐면 여기 다 숫자가 채워 있으면 되는데 채워 있지 않고 이걸 다 너희가 일일이 채워야 되니까
좀 어렵습니다. 하나씩 읽어봅시다. 1학년 110명, 1학년 전체 몇 명? 110명. 그 다음에 2학년 전체 몇 명? N명. 잠깐만, 둘 더하면 N 플러스 110명 이렇게 됐겠네요. 그 다음 거기에 나와 있는 얘기, 근데 전체 인원의 40%가 봄을 선택했대요. 그럼 봄에 들어갈 자리가 정해지겠네. 전체 인원은 N 플러스 110이었고 40%였으니까 10분의 4, 즉 5분의 2 정도 되겠죠. 분배시켜 쓰면은 여기는 5분의 2n 플러스 110 곱하기 5분의 2는 44입니다. 44가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러니 요만큼이 봄을 선택한 아이들이겠네요. 자, 그런데 조금 더 읽어봤어요. 거기 봤더니 2학년 학생이 봄을 선택할 확률이 얼마라고요? 4분의 1이래요. 2학년 n명이었는데 4분의 1이니까 4분의 n명이 봄을 선택하겠죠. 자, 요 말에 의해서, 지금 요것에 의해서 우리가 아직 모르는 거는 여기 들어갈, 즉 1학년인데 봄 선택한 아이를 모르고 있는 거야. 그쵸? 그러면 그건 어떻게 구하면 되겠어? 이 전체 합계에서 2학년이 봄 선택한 걸 빼주면 되겠죠. 자, 한번 빼보겠습니다. 5분의 2n 플러스 44에서 4분의 n을 빼면 되는데, 분수끼리만 계산하면 되죠. 이거는 20분의 8n 마이너스 5n 플러스 44, 즉 20분의 3n 플러스 44네요. 쓰자. 20분의 3n 플러스 44가 됩니다. 자, 칸이 없어서 이건 지워버릴게요. 자, 이제 문제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했는데 좀 아래 조사 대상 학생 중에서 임의로 택한 한 명이 봄을 선택한 학생일 때, 잠깐만, 임의로 선택한 학생이 봄을 선택했어. 여기겠죠, 여기. 이 인원일 거야, 그지? 한 명이 봄을 선택했으니까. 근데 걔가 1학년일 확률이 요만큼이다. 여러분, 등식을 만들어야겠죠? 어떻게 만든다? 이게 조건부 확률이죠, 이게. 여기까지가. 자, 5분의 2n 플러스 44분의 20분의 3n 플러스 44가 20분의 13입니다. 이 방정식은 알아도 사실 풀기 힘들어요. 그래서 선생님 방법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원래 이제 분수끼리는 요거 이렇게 크로스 시켜서 곱셈할 수 있죠. 따라서 요거 바로 곱하면 5분의 26n 플러스, 곱할 수 있다고 함부로 곱하지 말아라. 그냥 이렇게 써놓기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엔 요것과 요것을 곱할 수 있죠. 그러면 3n, 분수도 없어지고 좋네요. 44 곱하기 얼마? 20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자, 이항 좀 시켜볼까요? 우리는 n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항하고 이쪽으로 이항해서 가면 좌변에는 5분의 26n 마이너스 5분의 15n, 즉 5분의 11n이 남고, 여기는 식은 지워버리겠습니다. 자, 좌변에는 5분의 11n이 남고 우변에는 얼마가 되냐면 44가 20개에서 44를 13개를 빼니까 44가 7개가 남겠죠. 자, 이런 계산법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 n 어떻게 구하죠? n은 양변을 여기서 역수를 곱하면 되겠네요. n은 44 곱하기 7에다가 11분의 5를 해주면 되네요. 요거 약분되고 여기는 4가 남네. 그럼 4, 7, 28. 28하고 5를 곱한 그 값은 얼마인가요? 140이 됩니다. 따라서 n은 140이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3번. 한 개의 동전을 2번 던져서 앞면이 적어도 한 번 나오면, 잠깐, 앞면이 적어도 한 번 나온다고요? 앞면, 뒷면, 앞면. 요게 적어도 한 번 나오는 경우고, 동전을 2번 던지면 4가지 중에 3가지가 이런 일이죠. 그러니까 확률로 치면은 얼마다? 이거는 4분의 3이다. 이렇게 보고, 이렇게 되면 나온 주사위를 그 다음에 던질 건데요. 주사위를 던지면 나올 수 있는 눈은 1, 2, 3, 4, 5, 6까지겠죠. 그런데 이건 주사위에 나온 눈이고 여기다 점수를 만들 것 같아요. 점수인데 그 눈에다가 1을 더한 값으로 점수를 한다. 그러니까 주사위 1이 나오면 2, 여기는 3, 4, 5, 6, 7까지 이렇게 나온다. 이렇게 되겠네. 그 다음에 주사위 앞면이 한 번도 나오지 않으면, 그러면 둘 다 뒷면이었다는 얘기고, 이때의 확률은 얼마가 돼? 4분의 1이죠.
이때는 4분의 1이야. 이랬을 경우 이번엔 주사위 던져서 나온 눈에 2배를 점수로 한대요. 잠깐만. 1, 2, 3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눈이 4, 5, 6이면 이거를 2배 한대. 2배 하면 2, 4, 6, 8, 10, 12 정도가 되겠네요. 아직도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시험을 한번 하여 얻는 점수가 6 이하다. 6 이하. 얻는 점수? 잠깐만. 지금 점수가 어디가 있는 거지? 여기가 점수야. 여기 점수. 요 라인이. 근데 6 이하라고 그랬으니까 일단은 한번 6 이하 한번 해볼까요? 요게 6 이하고 여기도 6 이하는 얘야. 그지? 그러면 6 이하가 나오려면 주사위는 어떻게 나왔어야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나왔어야죠. 그죠? 6은 안 돼. 왜? 7이 나오니까 7은 해당이 안 돼서. 자, 여기서도 여기까지만 나오면 돼. 그러면 그 6 이하인 확률이 구할 수 있겠죠. 그때 동전의 뒷면이 적어도 한 번 나왔을 확률을 구하라 라는 게 이제 이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우선 얘를 먼저 구해보도록 하죠. 자, 요것은 일단 이 윗라인에서 위쪽 라인에서 이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고 동전을 두 번이 적어도 한 번 나오려면 아까 4분의 3이라고 그랬죠. 앞면이 하나 적어도 하나 나오려면 4분의 3이고 주사위를 던졌을 때 1부터 5까지 나오면 됩니다. 6은 안 돼요. 그죠? 그러니 6분의 얼마? 5의 확률을 가지면 점수가 6점 이하가 되는 거고 또는 아래쪽에서는 일단 뒷면 두 개가 나와야 되니까 4분의 1이 되고 6개 중에서 3개, 6분의 3이네요. 즉 약분하면 얼마? 2분의 1이 되네. 그러면 요게 점수가 6일 확률을 말하는 거야. 따라서 요거 열심히 계산하시면 요거 약분해서 2가 되고 여긴 8분의 5 더하기 이건 8분의 1 더 했더니 얼마? 8분의 6 4분의 3까지 떨어졌습니다. 예, 4분의 3이네요. 그러니 6점이 나올 수 있는 6점 이하의 이때의 확률은 얼마야? 4분의 3이 됩니다. 자, 이렇다고 치고 지울게요. 자, 이제 뭘 구할 것 같아? 동전의 뒷면이 적어도 한 번 나왔는데 잠깐 동전 뒷면 적어도 한 번 나온 게 어디 있을까요? 한번 해볼까요? 예, 색깔 좀 다르게 할까요? 예, 파란색으로 한번 해보죠. 여기 있죠. 하나, 둘, 셋. 요게 동전의 뒷면이 적어도 한 번 나온 경우죠.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것도 윗라인하고 아랫라인이 달라. 그래서 자, 동전의 뒷면이 윗라인에서는 달랑 2개 나왔죠? 전체 4개 중에 2개가 되니까 4분의 얼마? 2. 물론 2분의 1이겠지. 그리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요만큼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6분의 5가 돼야 돼. 또는 이게 동전의 뒷면이 뒷면 한 번, 앞면 한 번 나오면서 그 다음에 점수가 6.2 이하인 거고 그 다음에 뒷면 2번 나왔을 때 그러면 확률은 4분의 1이고 이때도 요게 6개 중에서 3개 즉 2분의 1을 가져요. 그러면 여기 약분시키면 이것은 2분의 1이고 이건 12분의 5가 되고 여기는 8분의 1이 되어서 요거 24로 통분합시다. 여기는 20 곱하니까 10이 되고 여기는 3을 곱하면 요게 되겠네. 그럼 24분의 얼마다? 13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요 뒷부분이 얼마가 된다고요? 24분의 13이야. 자, 여러분. 자, 이 문제는 조건부 확률의 대표적인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굳이 여기를 A라고 놓고 여기를 B라고 놓고 P, B, 바 A라고 쓰지 않아도 이게 PA분의 PA 교집합 B가 된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어야 돼요. 이런 문제 정도 풀려면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요. 여기는 이제 4분의 3, 위에는 24분의 13. 자, 번분수 계산합시다. 그러면 24 곱하기 3, 13 곱하기 4 하니까 약분되죠? 여기가 6, 4, 24. 따라서 최종 답이 나왔네요. 6, 3, 18분의 얼마? 13이 되겠죠. 답은 3번 문제입니다. 자, 4번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좀 지우고요. 예, 4번 문제예요. 두 집합이 있습니다. A라는 집합이 있고요. A가 지금 보면은 1, 2, 3이고 자, B는 얼마냐면 마이너스 1, 0, 1, 2야. 자, 그런데 이 주사위를 한 번 던져서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 3의 배수니까 3하고 6, 3하고 6, 즉 6개 중에 여기 즉 확률로 치면은
6분의 3, 6분의 2, 즉 3분의 1의 확률을 갖겠죠. 이럴 경우는 A에서 임의로 두 개 탁해서 A, B라고 하고 3의 눈이 나오지 않으면 3의 배수가 나왔을 경우가 3, 6이었으니까 3분의 1이 있으니까 여기는 당연히 3분의 2겠죠. 나오지 않으면 이제 B에서 선택을 해서 얘가 X축과 만날 확률을 구하라는 거야. 그러면 이게 X축과 만나려면 판별식 얘기인데 이거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0이라는 방정식 만들고 판별식 A의 제곱 마이너스 4B 4AC 구했을 때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 아니야? 즉 A의 제곱이 4B보다는 크거나 같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자, 정리해 봅시다. 그럼 이게 만든다 그랬으니까 이제 자, 문제 파악했습니다. 어떻게 파악했냐고요? 이렇게 파악했어요. 우리가 A가 선택되고 A의 제곱이 4B보다는 클 확률이 있고 그죠? 이런 경우 또는 B가 선택되고 A의 제곱이 4B보다 큰 확률을 두 개를 더하면 결국은 전체 확률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우선 뭐 A가 선택되는 경우는 확률이 쉬워요. A가 선택되는 건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면 되니까 이거는 3분의 1이라 그랬고 자 B가 선택되는 거는 확률이 쉬워. 이건 3분의 2면 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그 경우 각각 경우가 이제 몇 개인지를 구하면 이제 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A가 선택됐을 때 즉 사용할 수 있는 숫자가 1, 2, 3일 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럴 때 어떻게 해라? 표를 만들어야죠. A하고 B. 이때 A의 제곱이 4B보다는 크거나 같도록 할 테니까 뭐 방법은 없어. 일일이 다 선택할 거야. A하고 B가 순서 있게끔 뽑을 거니까 사실 전체는 뭐라고 봐야 되냐면 세 개 중에 순서 있게 두 개를 나열하는 거랑 같아요. 그래서 여기다 집어넣는 것 같으니까 3 곱하기 2, 즉 6가지야 전체는. 6가지 중에서 몇 개나 이걸 만족할까요? 해보자. 얘가 1이면 A 제곱도 1일 테고 여기는 1 말고 딴 걸 써야 되니까 나머지는 2하고 3밖에 없네. 절대 들어가는 게 없겠죠. 그렇죠? 얘가 2가 되면 얘는 4가 될 테니까 이때는 여기가 1을 넣어서 B가 1이 되어서 4가 될 수가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건 B가 1이야. 3은 당연히 안 될 것 같고, 그죠? 이때는 벌써 12가 되니까, 그죠? 여기가 3이면 이제 얘는 9가 됩니다. 이럴 때는 여기 4가 돼도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2를 쓰면 8도 되네, 그지? 이게 되겠죠? 따라서 이게 3이면 1하고 2가 가능해. 그럼 몇 개밖에 없죠? 하나, 둘, 셋, 세 개가 있네요. 그러면 자, 이렇게 될 수 있는 확률은 얼마라고 봐야 되냐면 A가 선택돼야 되죠? 아까 3분의 1이라 그랬지. 그리고 6가지 중에서 몇 개? 하나, 둘, 셋. 이렇게 돼서 요거는 약분되니까 6분의 1의 확률을 갖네. 요 경우 A가 선택됐을 때 6분의 1이 된다는 얘기죠. 자, 이번에 이제 B가 선택됐을 때도 한번 해보자. 마이너스 1, 0, 1, 2 이렇게 되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A하고 B를 구분을 좀 해보고 이게 A의 제곱이 4B보다 크거나 같은지를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특이한 게 A가 음수가 될 수 있어요. 자, A가 마이너스 1이면 그렇지만 A제곱은 1이겠지. 자, B는 마이너스는 못 들어가고 0을 들어갈 수 있겠네. 그치? 0은 들어갈 수 있습니다. 1이 들어가면 여긴 4가 되고 2가 들어가면 8이 되니까 불가능. 끝났어. 자, A가 이제 0일 경우 A가 0이 되면 여긴 음수거나 0이면 되겠죠? 그러면 이거 마이너스 1 가능하네. 그치? 그럼 마이너스 4가 들어갈 거 아니야? 그 다음에 0은 안 돼. 1도 안 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마이너스 1이 가능하고 A가 이번엔 1일 경우 A가 1이면 여긴 1이 되고 아까 요 값이 음수면 가능하대요. 즉 마이너스 4도 되겠죠? 그 다음에 B가 0이면 0도 돼요. 그 다음은 뭘 해도 1보다는 커지겠지. 따라서 마이너스 4가 되는 경우 마이너스 1하고 0 이게 포함되고 여기가 2가 되면 A제곱은 4가 됩니다. 4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4 가능할 거고 그 다음에 0 가능할 거고 이게 4까지 가능하네. 그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 0 어디까지? 1까지 가능. 그러면 몇 개야 이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네. 잠깐 몇 개 중에 7가지가 돼야 될까요? 아까 여기서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4개 중에서 A, B를 선택하는 그러니까 A, B를 갖다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어 보는 케이스니까 순서가 상관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4 곱하기 얼마? 3. 즉 몇 가지가 나와? 12가지가 나오지. 자, 이제 확률 구해 봅시다.
우선 B가 선택될 확률은 3분의 2라 그랬고, 자, 12가지 중에 아까 7가지가 이런 일을 한다 그랬어요. 그러면 요거 약분 여기서 요게 되고 여기 6이니까 이건 18분의 7이 되죠. 그러면 지금 이제 어떤 케이스 간에 뭐둘 중에 하나 선택돼서 이런 A가 뽑혔을 때는 6분의 1. 만약에 B가 뽑혔을 때는 18분의 7.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경우밖에 없으니까 얘는 18분의 3 더하기 7이겠죠. 여기 30 곱해서 따라서 18분의 10이 되고 약분까지 하면 9분의 5가 확률이 되겠습니다. 자, 답이 여기 있나요? 예, 여기 있군요. 9분의 5가 답입니다. 여러분 저기 그 선생님이 수업도 못 들어가고 이랬는데 이걸로 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수학 공부란 거는 언제든지 본인 스스로 준비하는 그 시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제가 도움을 드리지 못해 미안하기도 하고 이번 시험을 딴 때보다 더 훨씬 더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험 잘 보세요. 열공하세요.